네, 이어서 선택 과목 확통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통도 마찬가지로 4점짜리만 해드릴 텐데요. 아마 28번 문제가 가장 케이스 분류가 많아서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29번도 또 통계학 문제인데 이게 생소한 문제거든요. 그 생소한 문제라는 게, 이게 안 나온 지 거의 17, 8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7, 8년 동안 한 번도 수능에서 안 나오다가, 평가 문제에서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계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에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를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거 이유를 설명하긴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제 상원학교랑 경찰대 쪽은 이게 특수대학 쪽이라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긴 하는데, 수능 쪽에서는 이쪽 파트를 출제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연계 문제라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설하면서 간단하게 이론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하나씩 보시면 28번 문제인데, 함수의 개수 문제를 조건부 확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개수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경우에서 문제가 아니라 확률에 딱 연결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케이스가 복잡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22번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가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막 엄청나게 머리가 아플 만큼이 아니라 차곡차곡 나열만 잘 하시면 그냥 정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설명은 두 가지로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집합 1, 2, 3, 4에서 1, 2, 3, 4로 간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네모 박스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 네모 박스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중에서 F4가 짝수, 즉 함수값이 4가 짝수로 갈 확률을 구하셔요.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잖아. 그러면 뭐 이런 거겠지. 이 네모 박스를 만족하는 게 뭐냐? A가 B의 약수래요. 그럼 A가 B의 약수면 F의 A는 FB의 약수래요. 즉 정의역에서 약수관계가 성립하면 치역도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약수관계가 그대로 성립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X가 1, 2, 3, 4고요. X가 1, 2, 3, 4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1은 2의 약수입니다. 3의 약수입니다. 4의 약수야. 즉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1이 어디로 가느냐가 뭐더라? 얘네들의 가는 거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즉 제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예를 들면 1이 2한테 가요. 그럼 1이 2한테 가면 2는 1한테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왜? 2의 약수가 1이니까. 결과적으로 1이 2한테 가면 2는 2의 배수로 가야 돼. 약수 배수는 반대 개념이니까. 그럼 1이 2한테 가면 2는 뭐가 되더라? 2의 배수 2, 4한테밖에 못 갑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4는 2하고 1을 모두 약수로 갔기 때문에 얘가 2한테 갔어. 그럼 얘가 2한테 가면 얘는 2, 4한테 다 갈 수 있고요. 얘가 만약에 4한테 가면 얘는 4한테밖에 못 갑니다. 아, F1과 F2가 어딜 가는지가 중요하네. 그렇기 때문에 F1이 1한테 갈 때, F1이 2한테 갈 때, F1이 3한테 갈 때, F1이 4한테 갈 때로 구분을 하고 2가 화살 쓰는 걸 보고 4가 화살 쏘는 걸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3은 자유롭습니다. 왜 그렇죠? 1하고 2하고 4가 서로 약수관계이면서 배수관계인 거고요. 1하고 3이 약수관계이면서 배수관계니까 3은 1이 누구한테 갔는지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4는 2가 어디로 갔는지 1이 어디로 갔는지도 봐야 돼. 이거는 순차적으로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F1이 1한테 갈 때 그때 F2는 1한테 갈 수 있고 F2는 2한테 갈 수 있고 이걸 정할 수 있거든요. 이걸 케이스 분류를 싹 다 하시면 케이스 감정도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답을 도출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 이거 아까 1이 1한테 가면 2는 다 갈 수 있고 1이 2한테 가면 2는 2의 배수로 가야겠네요. 이건 배수 입장에서 봤는데 문제를 그냥 약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F4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F4를 기준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조건 법률에서 F4가 짝수일 때잖아. 그럼 F4가 짝수일 때면 F4가 짝수로 갈 때 F4가 짝수로 아닌 거로 갈 때, 즉 홀수로 갈 때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조건 법률할 때 이 얘기했죠. 보세요. P, A 기분 B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 법률에서 얘는 공식이 뭐가 되죠? P, A교 B가 되고요. 여기에 P, B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P, B라고 하는 이 결과는 P, A교 B이거나 또는 P,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고 결과로 따지면 P, A교 B다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정의역이 약수관계일 때 치역도 약수관계인 함수들이 조건이에요. 이들 중에서 F4가 짝수인 걸 찾으라는 거야. 즉 A는 F4가 짝수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조건 법률의 공식을 보면 F4가 짝수인 경우와 F4가 짝수가 아닌 경우니까 F4가 홀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F4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의 차이입니다. F1이 화살 쏘는 걸 기준으로 잡으면 걔는 배수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4가 화살 쏘는 걸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는 약수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약수와 배수는 반대말이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셀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먼저 F의 4가 1한테 갑니다. 그럼 이제 F4가 1한테 가면 여기다 함수를 먼저 그릴까요? 보세요.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F의 4가 1한테 갑니다. 그럼 F4가 1한테 가면 얘가 1한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얘의 약수들인 2하고 1은 무조건 1의 약수로만 가야 됩니다. 근데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F1도 1이고 F2도 1입니다. 그냥 쓸게요. F의 1도, F의 2도 모두 1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 땡큐. 3은 어차피 1만 약수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1한테 갔으니 3은 2한테 가도 되고 3한테 가도 되고 4한테 가도 됩니다. 3은 1한테 가도 됩니다. 왜? 어차피 1과 1은 같은 숫자도 약수 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F3을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입니다. 따라서 F4가 1한테 가면 F1, F2는 모두 1한테 가고요. F3이 1, 2, 3, 4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총 가지수는 몇 가지 가지수가 나오더라? 4가지 가지수가 나옵니다. 한 가지 케이스 찾았어요. 쉽게 해석이 되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F의 4가 2로 갑니다. 그럼 F의 4가 2로 가면 잘 보세요. 이렇게 F의 4가 2로 가면 얘가 2로 갑니다. 이렇게 2로 가요. 그럼 우리는 F1과 F2, 즉 4의 약수들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2의 약수로 가야 됩니다. 그럼 2의 약수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고요.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인데 1이 누구로 가냐에 따라서 2가 가는 게 달라집니다. 또는 2가 누구에 가느냐에 따라서 1이 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케이스가 분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F의 1이 1한테 갈 때와 F의 1이 누구한테 갈 때가 되는 거죠? 2한테 갈 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F1 1한테 가면 이렇게 1한테 갔죠. 그럼 1한테 가면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조금 안 예쁘네요. 높이를 좀 맞춥시다.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서 F1 1한테 가면 이제 우리는 2는 1, 2 다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되는 거죠? 2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고요. 그리고 F1이 1한테 가면 3은 1한테 갔으니까 아까처럼 다 가도 됩니다. 즉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옵니다. 즉 8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은요. F1이 2한테 가면 잘 보세요. F1이 2한테 갑니다. 그럼 F1이 2한테 가면 이렇게 2로 가면 1은 2의 약수거든요. 그럼 얘가 2한테 갔으니까 2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누구로 가야 돼? 2의 배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F4가 2로 갔습니다. 그럼 이 2가 갈 수 있는 거는 요 사이로 가야 되거든요. 1과 4가 쏜 사이의 결과값의 배수들로 가야 돼. 즉 얘가 쏜 거의 배수, 얘가 쏜 거의 약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의 약수 중에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에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온 거죠? 1이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1이 2가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즉 F1이 2한테 가면 4가 2한테 갔으니까 얘도 2의 약수, 얘도 2의 약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2의 약수 중에 1, 2가 있는데 얘가 2한테 갔으니 얘도 2한테밖에 못 간다는 얘기지. 그럼 그리고 나면 F1이 2한테 갔으니까 얘가 지금 약수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가 1이 2한테 갔으니 3이 갈 수 있는 거는 2한테 가거나 누구한테 가야 돼? 4한테 가야 됩니다. 왜? 1이 간 게 3이 간 거에 똑같이 약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약수 관계면 약수 관계니까 2가 갈 수 있는 거는 2 아니면 4가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2가 나오고요. 얘 두 개 더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죠? 10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라는 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4가 1일 때 4가지 케이스, F4가 2일 때 몇 가지 케이스, 10가지 케이스 이렇게 셌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지금 구분되고 있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굳이 편한 방법은 아니에요. 케이스가 많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F에 4가 누구한테 갈 때야? 3한테 갈 때입니다. 그럼 F4가 3한테 가면 이제 보다시피 F4가 3한테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4의 약수인 2와 1은 3의 약수로 가야 되는 거니까 1, 3한테 밖에 못 갑니다. 그럼 1, 3한테 밖에 못 가니까 또 마찬가지겠네요. F의 1이 1한테 갈 때와 F의 1이 누구한테 갈 때? 2한테 갈 때로 쪼개집니다. 그럼 F1이 1한테 가면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는 뭐겠어? 2는 1한테 가도 되고요. 2는 누구한테 가도 되죠? 3한테 가도 됩니다. 맞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4가 3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하고 1은 3의 약수로 해야 되니까 1, 3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 근데 1이 1한테 갔으니까 고맙게도 2는 얘랑 얘 두 개를 다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2가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3이 갈 수 있는 거군요. 3이 갈 수 있는 거는 얘가 1한테 가면 얘 약수가 1이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1의 배수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다 갈 수 있잖아. 따라서 곱하기 몇 되는 거죠? 4가 돼서 8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똑같이 이번엔 F1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아이고 이게 2가 아니라 3한테인데 잘못 썼습니다. F4가 3한테 갔으니까. 그럼 이번에 F1이 3한테 가면 됩니다. F1이 3한테 가요. 그럼 3한테 가면 2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3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은 누구한테 가나요? 라고 하면 3의 약수인 1이 3한테 갔잖아. 그러면 얘도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죠? 3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1 곱하기 1이어서 몇 가지 케이스?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즉 이때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 9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몇 번째가 있겠어? 네 번째가 있겠죠. F의 4가 4한테 갈 때입니다. 그럼 F4가 4한테 가면 이제 여기서는 케이스가 총 3가지로 쪼개질 겁니다. 왜 그렇죠? F4가 4한테 가면 4의 약수인 2하고 1은 똑같이 4의 약수로 가야 되는 거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케이스가 3가지라서 F의 1이 1한테 갈 때, F의 1이 2한테 갈 때, F의 1이 누구한테 갈 때? 4한테 갈 때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F1이 1한테 가면 이제 우리는 얘가 갈 수 있는 경우는 4의 약수인 1, 2, 4한테 갈 수 있습니다.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얘가 할 수 있는 거 3가지입니다. 따라서 2가 화살할 수 있는 거 3가지고요. 그 다음에 3이 화살할 수 있는 거 4가지니까 얘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12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F1이 이번엔 2한테 갑니다. 그럼 F1이 2한테 가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얘는 2 아니면 4한테 밖에 못 가니까 여기 몇 가지가 되고요. 2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1이 2한테 갔으니까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 갈 수 있는 거의 배수입니다.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F1이 누구한테 가버리게 되면 4한테 가버리게 되면 이거 뭐야? 얘는 무조건 4한테 갈 수밖에 없고요. 1이 4한테 갔으니까 3도 4의 배수인 4한테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1 곱하기 1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시게 되면 총 몇 가지 나오죠? 이거 17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케이스 다 구했습니다. 뭐죠? 4가지, 10가지, 9가지, 17가지입니다. 그럼 얘랑 더하면 14가지에다가 23가지고요. 여기다가 17 더하면 총 몇 가지 나오죠? 40가지 나오겠네. 그래서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40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우리는 뭐만 구하는 거죠? F4가 짝수로 가는 겁니다. 그럼 F4가 짝수로 가는 거 2와 F4가 짝수로 가는 거 몇이죠? 4로 가는 거니까 10가지와 17가지 더하면 몇이 나옵니다? 27가지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서 40분의 27 몇 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카테고리는 4개지만 그 내부의 케이스가 F1이 1한테 갈 때, F1이 2한테 갈 때로 다 쪼개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까처럼 거꾸로 배수 관계로 생게 F1이 1한테 갈 때, F1이 2한테 갈 때 1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같은 방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문제는 이게 이제 수학에서의 정확한 챕터는 뭐냐면 얘가 이항 분포에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라는 파트예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는 건데 실제 원래는 관계가 아니라 근사야. 왜 그러냐면 이항 분포는 무슨 분포죠? 얘는 이산확률 분포입니다. 얘는 무슨 분포지? 연속항 분포입니다. 그러면 이산과 연속은 당연히 섞일 수 없습니다. 별량을 셀 수 있냐와 셀 수 없냐로 구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항 분포는 다 노가다로 세야 되거든요, 확률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확률을 노가다로 세는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 정규 분포화 시켜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행의 수 보세요. n이 16,200번이니까 크죠. 보통은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이 뭐냐면 n이 30회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16,200번이니까 엄청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구해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값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이항 분포로 구한 것보다는 값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게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다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넷째 자리에서 다르다는 얘기는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다른 거니까. 여긴 지금 셋째 자리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셋째 자리까지는 같다라는 거죠. 이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먼저 이항 분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항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기출로 나왔습니다. 실제 보세요. 얘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온다,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즉 4 이하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사위에서 눈이 나온 횟수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좌표를 물어봐요. 보다시피 A의 좌표, A의 위치가 5,700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요. 근데 우리는 주사위를 던진단 말이야.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위치를 물어봐? 위치를 어떻게 만들지? 위치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 문제는 위치를 누구로 바꿔야 돼?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로 바꿔서 문제를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런 거지. 위의 식을 기준으로 잡건 아래 식을 기준으로 잡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알겠나요? 어떤 거야? 이런 거야. 3분의 2라고 주어지면 3분의 2가 1, 2, 3, 4가 나올 확률입니다. 3분의 2의 확률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고요. 3분의 1의 확률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갑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16,200번 주사위를 던지는 동안에 플러스 1이 몇 번 나왔냐, 얘가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이래서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플러스 1, 즉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걸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게 만약에 x번 나왔다라고 친다면 얘는 16,200 마이너스 x번 나올 겁니다. 16,200번 시행해서 x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x번은 뭘 의미하는 거지? 내가 주사위를 16,200번 던졌을 때 4 이하가 나온 횟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항분포 아니야. 결과적으로 따지면 확률 분수 x는 이항포를 따르는구나. 16,200번 던졌는데 몇이 나오더라? 3분의 2가 확률이라는 거야. 즉 이항분포 x 이꼴 x는 이항포를 따른다. n, p입니다. p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고요. 이건 사건이 일어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3분의 2로 정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x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4 이하가 나온 횟수입니다. 4 이하가 나온 횟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보세요. 4 이하가 x번 나왔어. 그럼 4 이하가 x번 나왔으면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번 갈 때 1씩 간대요. 그럼 x만큼 양의 방향으로 가 있겠네. 그럼 위치를 이제 구하면 x만큼 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만큼 간대요. 그럼 뒤로 이만큼 가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한 게 결과로 따지면 또 그만큼 빠진 위치겠죠. 이만큼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몇 대 버리는 거죠? 더하기로 바뀌겠네. x 빼기 16,200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게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얼마가 돼야 돼? 5,7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 넘겨버리게 되면 몇 되는 거죠? 21,900 될 거고요. 따라서 2x가 21,900입니다라고 주어지게 될 거고, 따라서 x는 몇 대 버리죠? 만, 그 다음에 950입니다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 다 풀었어. 좌표가 5,700 이하가 되려면 주사위를 16,200번 던져서 4 이하가 몇 번 나오면 돼? 1950 이하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내가 구할 확률은 여기 적을까요? 확률 P, X가 19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Z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지? 이 주어진 결과를 얘로 바꿔야 됩니다. 정규분포로. 그럼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여기 평균이에요. 즉 M,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니라고 하면 우리 이항분포의 평균 공짜로 구했습니다. 이항분포의 평균 MP입니다. 얘랑 얘랑 곱합니다. 그럼 곱하면 3, 5, 15, 3, 4, 10이니까 5,400에 2 곱하니까 몇 되는 거죠? 1,800입니다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분산은요? 라고 하면 분산은 MPQ니까 여기다 3분의 1 곱해버리게 되면 얘 339에다가 368입니다. 3,600 나오겠네. 여기 지금 요 정규분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1,800이고 그리고 얘는 60의 제곱이구나 라고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누구로 바꿀 수 있어? Z 바꿀 수 있겠네? 그럼 Z는 시그마분의 60분의 X 마이너스 평균 몇이 되는 거죠? 1,800입니다 라고 주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을 표준화 시켜버리게 되면 PZ가 될 거고요. 얘 60분의 1,950 들어가면 몇 나옵니다? 150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를 없애버리고 이제 6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몇 대 버리는 거죠? 6, 2, 12. 그 다음에 6, 5, 30. 즉 얘는 PZ가 2.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겠죠. 다 됐습니다. Z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2.5일 때가 0.494입니다. 그럼 0.494인데 2.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누구도 더해줘야 되는 거죠? 0.5도 더해줘야 됩니다.
이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리면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있고요. 이게 0입니다. 이게 2.5가 되겠죠. 찾거나 같다니까 이쪽 0.5가 필요할 거라서 0.5 더해버리게 되면 0.994입니다가 주어질 거고 1000 곱해버리게 되면 994가 답입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항분포에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워낙 식이 복잡하다 보니 정규분포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유는 왜 그런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야.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 계산 나왔으니까. 이거 만약에 Z로 안 바꾸고 그냥 이 상태로 풀어봐. 이거 이 상태로 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P, X가 1950일 때 더하기 P, X가 1949일 때 이렇게 돼서 얘가 PX가 빵일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 이항분포니까 이거 독립식 확률입니다. 그럼 얘 뭐가 돼야 되는 거지? 16200 컨비네이션 1950, 그 다음에 3분의 2에다가 1950,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 16200에서 1950 뺀 요 결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손으로 계산 가능할까? 컴퓨터밖에 안 돼요. 그쵸? 근데 이거 하나만 있어? 다 해야 되거든요. 1951개 해야 됩니다. 0부터니까. 이거 컨비네이션으로 계산 다 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죠? 효율성을 위해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근사 파트예요.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예전 얘기라 설명 안 하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평가원이 거의 한 18년, 17, 8년 동안 안 냈다가 이게 수능 완성에 있어서 이 문제를 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번입니다. (30번) 문제는 아마 누가 풀어도 풀이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중복조합 문제인 건 딱 읽어보면 알 거예요. 보다시피 흰 공 4개, 검은 공 4개 이거를 3명 학생에 나눠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같은 색 공을 구별하지 않아. 그 다음에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 중복조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표현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래요. 즉 A는 0, 1, 2 이 케이스가 3개밖에 없겠죠. 근데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래. 그러면 B는 2개, 3개, 4개. A가 빵개 받으면 최대 8개. A가 1개 받으면 7개. A가 공을 받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의 개수가. 근데 어쨌든 얘는 개수가 2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여사건이 훨씬 더 좋은 풀이법이고 빠른 풀이법이 될 거야. 이제 우선은 기준은 누구로 잡을 거냐인데 기준은 누구로 잡죠? 당연히 가족권 A 가지고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보세요. 검정색 공 4개 있고요. 흰 공 4개 있고 흰 공 4개, 검정색 공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A를 기준으로 셀 테니까 첫 번째 A가 몇 개 나올 때죠? 0개 받을 때야. A가 공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인데 A가 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B, C한테만 공을 주면 되는데 선생님 이거 B가 공을 2개 이상 받는 거니까 B가 공을 2개 주고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든요. 근데 그 2개 주고 출발하는데 공의 색깔이 달라요. 그럼 흰 공을 2개 주고 출발할지 검은 공을 2개 주고 출발할지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주고 출발할지에 고민거리가 생길 뿐더러 거기는 또 중복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흰 공을 2개 주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나눠줬어. 근데 얘가 검은 공 하나 받고 그리고 나머지 다 얘가 받았어요. 이런 경우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 있겠어? B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 이제 6개를 B, C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B가 흰 공 하나만 받고요. 나머지 다 C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서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하나로 세야 됩니다. 복잡하겠지. 이게 복잡하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케이스를 다 쪼개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뻔하잖아. 얘가 2개 이상이니까 A가 하나도 안 받아. 그러면 B, C한테 8개의 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B가 2개 이상인데 내가 나눠줬을 때 B가 0개 받는 케이스와 1개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2가지 케이스를 빼버리면 문제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A를 기준으로 잡고요. B를 여사건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여기서 공 8개를 나눠줍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럼 서로 다른 2명한테 중복항에서 4개 선택하고요. 서로 다른 2명한테 중복해서 4개 선택합니다. 왜? 흰 공과 검은 공을 따로따로 나눠주는 거니까. 거기서 뺍니다. 누굴 빼죠? B가 공을 0개 받을 때야. 그럼 B가 공을 0개 받으면 다 C가 가져가는 거니까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B가 공을 0개 받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뺍니다. 이번에는 B가 공을 몇 개 받는 케이스, 1개 받는 케이스를 뺍니다. 근데 B가 공을 하나 받는 케이스는 몇 가지죠? 흰 공 하나 받을 수도 있고 검은 공 하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몇 가지지? 2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이후의 케이스에서는 항상 3만 뺄 겁니다. 이 케이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다 됐네? 얘 EH4 몇이죠? OC4가 되는 거니까 55, 25에서 3을 빼니까 22가지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요? 라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1개의 공을 받을 때입니다. A가 1개의 공을 받는데 그러면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흰색 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검정색 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가 분류되겠죠. A가 흰색 공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2명한테 EH3 그 다음에 EH4입니다. 흰 공 3개 나눠주고 검정색 공 4개 나눠주고 이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똑같아요. B랑 C한테 공 7개 나눠줬는데 B가 2개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B가 0개랑 몇 개 받을 때 1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셔야 되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누굴 빼버리죠? 3을 빼버립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 몇 되는 거죠? 4가 될 거고요. 얘 5입니다. 그럼 20에서 3 뺐으니까 몇이죠? 17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네? 얘는 검정색 공을 나눠준 거니까 얘는 흰색 공 4개 나눠주고요. 흰색 공 나눠주고 검정색 공 3개 나눠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빼기 3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곱하기 2에서도 문제 없는 거겠죠. 그럼 또 17가지 나올 거고 여기에 몇 가지 케이스? 34가지 케이스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구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A가 뭐가 되는 거죠? 2개의 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겠죠. 왜?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2개의 공을 받는데 누구 공을 받을 수 있어요? 흰 받을 수 있고요. 흰 검 받을 수 있고요. 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보다시피 흰 받으면 몇이 될까? EH2 그 다음에 EH4가 될 거고요. 빼기 몇 하죠? 3 합니다. 그럼 이것도 같은 케이스니까 이건 그냥 곱하기 2 할까요? 그냥 쓸까요? EH2 EH4가 되고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얘는 흰 공, 검은 거 하나 빠졌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몇이죠? EH3 그 다음에 EH3 빼기 3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 몇 대 버리죠? 얘 3대입니다. 3, 5, 15에서 3을 뺐으니까 10이 되고요. 얘도 12가 되고요. 얘는 몇 되는 거죠? 4, 4, 16에서 3 뺐으니까 몇입니다? 13입니다. 라고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싹 다 더하게 되면 이때 몇 가지 케이스 나오죠? 37가지 케이스 나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다 됐네. 얘 더합니다. 그럼 얘랑 더하면 몇 되는 거죠? 71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20이 더하게 되면 93가지입니다가 답으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풀이법으로 딱 고정되는 문제라서 케이스 분류가 나중에 안에서 좀 더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문제 자체가 복잡해서 엄청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랬죠. 네. 이렇게 해서 28, 29, 30번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9번 같이 아주 오래전에 수능에 나왔다가 이제 거의 한 20년 만에 보이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중복조합, 그 다음에 조건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연계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 이랬죠? 네. 이제 9월 평가원 이제 해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제가 총평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습이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총정리,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개념 공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또 덕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 덕후 모의고사 할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